SK가스 2022년도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9.6%, 영업이익은 무려 33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51.4회전, 거의 52회전을 달성했는데요. 이것은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전이 된다. 높은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완을 미리 분석해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 이완인 경우 60회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SK가스보다 매출액이 조금 더 많게 나오고요. 이완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거의 7조 원을 달성해서 39.6%가 증가했는데, 재고는 그거보다는 적게 한참 밑으로 증가했죠. 이거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103.3%나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아주 낮게 증가를 했으니 영업이익은 무려 4,27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34%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영업이익률도 4.2%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원가회계는 산출이 됩니다. 스로프트 회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35.8%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갭이 3.8%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통업이니까. 그래, 스르프시 79.3% 증가했고, 스르프 율로는 2.5% 증가했습니다. 이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 SK가스는 판매 가격을 더 인상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은 5.5% 증가했고요. 생산성이 2가 넘으면은 매우 이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픈 영업이익은 4,276억 원이 달성했는데, 비율로는 338%가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는 스루프트 회계가 조금씩 작게 돼 있는데, 일부 상품의 현장 운영 비용이 애드가 되는 게 있다, 배분이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이 165억 원이 증가했는데, 미착 상품이 775억 원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매출원가 계산할 때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 상품만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SK가스는 미착 상품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손익을 왜곡을 시킨다는 점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SK가스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제가 평가 손실액이라고 집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깼으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완도 평가 손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SK가스는 하질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저는 바람직한 회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2022년도에 공개된 주속 데이터는 모두 숫자 속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00만원 단위로 제가 가공하는데 좀 편했는데, 2021년까지는 문자 속성으로 말하자면 입력을 해서 요거는 제가 일일이 2개년은 제가 일일이 입력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것으로 개과천선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 싶네요. 이렇게 당연히 해야죠.
이해관계자가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걸 문자 속성으로 해서 엑셀 시트에 어떻게 숫자를 문자 속성으로 저장하는지 그 저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주주들을 개무시하는 경우겠죠. 그거를 왜들 그렇게 그 많은 기업에서 숫자를 문자 속성으로 저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리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에 의해서 610억 원이 그 재고자산 변동액인데 이게 플러스로 돼 있으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매입이익이어야 되는데 매입 등으로 뭐 하나 또 추가로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AB를 더한 게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35.8%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5.5%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가공비를 뺀 게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상으로 1.1% 증가했고 요게 소수점 한 자리로는 그 가공 비율이 0.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총 제조 비용이라기보다도 총 뭐 상품 영업 비용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그 제조업 기준으로 표현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게 34.2%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재료 쪽에 상품 매입 재료비 가격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775억 원이 나는데 이것은 이 생산 투입 재료비 하고의 차이하고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하고도 그 금액은 일치를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미착품의 증가액을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SK가스는 남들은 그 전체 재고자산을 하더라도 미착품만 빼는 기업이 있는데 상품에다가 미착품을 집어넣는다는 거 아직 그 현물이 이 말하자면은 들어온 게 아닌데 미착품을 그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뭘 의도하는 거냐. 그래서 이걸 좀 현금식으로 보면은 일본의 그 재고 자산이 이 165억 원이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 그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 165억 원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 그 610억 원으로 표시를 했으면은 매출원가가 증가하는 폭이 되죠. 그러면 매출이익이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도록 의도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또 반대예요. 재고가 422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비성분에서의 재고자산은 이게 그 마이너스 422억 원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26억 원이거든요. 아니 1267억 원. 그래서 845억 원이나 말하자면은 이 매출원가를 줄이게 되는 그 역할을 하죠. 그러면 또 거꾸로 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도록 이렇게 결산이 된다 이거죠. 요것은 그러니까 사실상 기준을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매년 바꾸는 건 아니고 회계 원칙 기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성과를 이렇게 계속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입증을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현금흐름 표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일치를 하고요.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79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0.6%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32명 증가했는데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2,95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4.8% 인상이 됐습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은 11조 원이나 되겠어요. 8조 5천억 원대에서 이게 100만 원이겠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 아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13억 원이죠. 11조가 아니고 113억 원. 예.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이게 아무리 봐도 이 물량이, 가스 물량이 늘어가지고 했다기보다는 판매 가격이 왕창 오르는 바람에, 지금 가스 가격, 그 다음에 전기료 가격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오를 거는 지금 오르고 있는 거고, 전기료가 지금 이제 이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죠. 지급 수수료 15.4% 증가했고요. 수송 저유비라고 271억 원으로서 9.8% 증가했습니다. 경영성과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021년도에 44위 전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51.4위 전으로 상승했어요. 그리고 스르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입증은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거 이 충분 조건으로 이거는 풀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상시켰다라고 하는 점을 수치로서 회사는 입증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529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약간 상승을 했고요. 1.2%. 세후 현금 순이익은 4,528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1.2%, 전년보다 6.8% 상승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이자 포함해서 원리금 1,462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50%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전년처럼 52.5%,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선을 잃는 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채권 은행 쪽에서는 갚아라. 말하면 이제 안 갚으면은 경영 간섭을 자꾸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최악이 60% 정도만 넘어도 니들 회사 팔겠다. 왜냐? 주식회사 개념이니까 돈을 빌려준 거를 투자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못 갚으면은 결국은 그 회사는 뺏기게 되는 거, 그런 거겠죠. 그래서 50% 이하로 간신히 줄인 것 같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 이익배당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3,475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자, 1,500억 원대의 투자도 있었고, 캐펙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한테도 돈을 갚았으니까 그걸 다 번 돈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다 빼고 최종적으로 3,474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는 약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률은 593.7%로서 70.6%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은 PQ 매출 원가가 또 775억 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미착품을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과연 리즈너블한 매출 계획이겠냐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재고 15% 오른다고 인식이 됐을 때 계약을 9조 6천억에 하게 된다면은 한 1조 2천억 남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만족하고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그게 없는 거니까 그래도 16%를 감소시킨다면은 약간 한 379억 원, 한 380억 원 정도가 영업이익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의 맹점이죠. 그래서 스르프 회계 개념으로 하면은 아까 미착품 이런 거를 이 반영을 안 하고 순수하게 상품 재료비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9조 4,700억 원이면은 충분하겠다. 만약에 이걸 납품 어떤 B2B 거래 단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한 차량에 이 정도에 판다, 이렇게 된다면은 한 682만 원에 68만 2천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한 차량당 탱크에 실어가지고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보다도 한 반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이익이. 그래서 54회전 조금 더 해보자. 5.1% 그렇게 했을 때 매출이 9조 9천억 원대 증가하더라도 예상 이익은 7,370억 원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리즈너블한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크게 판매 가격을 안 올리고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의 이익은 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어, 원가 회계보다 좀 싸게 판매 가격을 책정해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주가는 12만 60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5,100원이 증가했고요. SK 디스커버리가 그 72.2% 거의 뭐 7할 이상대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조금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5.27%, 메릴 린치가 눈에 띕니다. 이상 그 SK가스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이런 그 대형 그 수입, 유통, 대형 그 공급 회사 밑에 그 전국 지역적으로 어떤 그 LPG 가스를 파는 그런 지역 대리점들이 손익이 어떻게 그 이 삼천리 같이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지, 뭔가 그 정부 정책의 그 소비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통제를 받는 건지, 그러면 공급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 가격을 낮춰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유통 구조의 그 판매 가격 책정이 1차 SK나 이왕 같은 데서 얼마의 그 시장 대리점에 풀고 그걸 받은 가격을 가지고 얼마에 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수익 가격은 계속 오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프로판가스 식당 같은 데서 보통 프로판가스로 조리를 하고 그 원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나름대로 또 아무래도 그 지역 나발이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경쟁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